오늘은 조금 느리게 그리고 조금 조용히 당신과 함께 철학 한 페이지를 넘겨보려 해요.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. 이 책은 위로하려 하지 않아요. 오히려 삶의 본질은 고통이라고 말해요. 그런데 이 냉정한 말에서 나는 오히려 이상할 만큼 따뜻한 위로를 받았어요. 오늘 저와 함께 이 책을 읽는 동안 혹시라도 당신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쁠 것 같아요. 우리의 삶은 괴로움과 권태 사이를 진동한다. 이 말 너무 유명하죠. 하지만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땐 조금 서운했어요. 삶이 꼭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어야 해? 라고요. 하지만 생각해보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땐 괴롭고 이루고 나면 또 지루하죠. 저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일이 끝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끝나면 또 다른 바쁨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어쩌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기대하는 걸 부드럽게 꺾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건 없단다. 그러니 너 자신에게 더 관대해져도 돼. 모든 고통은 결핍에서 시작된다. 결국 우리가 괴로운 건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. 그 대상이 사람이든 돈이든 인정이든. 그런데 문제는 갖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안에 갇히면 우리는 계속 허기져요. 예전엔 욕심이 많은 게 나쁜 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젠 그냥 사람이란 원래 그런 존재구나 하고 인정하게 됐어요. 그때부터 욕망을 조절하려 하기보다는 욕망을 바라보는 나에 더 집중하게 됐죠. 그 마음의 거리가 나를 덜 아프게 만들었어요.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, 즉 소극적인 개념이다.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행복을 획득하는 대상이 아니라 없어야 할 것들이 없는 상태로 바라봐요. 예를 들어 배가 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은 그런 상태. 저는 이 말을 듣고 하루를 돌아봤어요. 별일 없던 하루였는데 생각해보니 괜찮았던 거예요. 그날 나는 충분히 행복했던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. 우리 모두 사실 매일 행복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. 행복은 타인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다. 비교는 참 무서운 거예요. 원래는 좋았던 일도 누군가 더 잘해낸 걸 보면 의미가 사라져버리니까요. 저는 SNS를 보면서 자주 작아졌어요. 남들은 더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았고 나는 한참 뒤처져 있는 것 같았죠. 근데 이 문장을 읽고 나서 행복의 기준은 결국 나에게 있다는 걸 다시 되새겼어요. 지금 내가 괜찮은가?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. 고요한 삶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삶이다. 우리는 자꾸 화려한 걸 쫓아요. 그런데 진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순간은 조용하고 단순한 일상 속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. 요즘은 커피 한 잔 내리고 햇빛 좋은 창가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제일 큰 선물처럼 느껴져요.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많이 느끼는 삶이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. 우리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훈련이 필요하다. 욕망은 우리를 계속 앞으로 밀어요. 하지만 가진 걸 바라보는 연습, 그게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켜줘요. 저는 요즘 자꾸 더 적게 가지려고 노력해요. 물건도 사람도 감정도 덜어낸다는 건 나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더라고요. 그래야 비로소 나를 잘 느낄 수 있어요. 가장 행복한 순간은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온다.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모르는 감정이 있어요. 혼자 있을 때만 만나는 아주 조용한 기쁨. 예전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했어요.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마음이 가장 진실해진다는 걸 느껴요. 그 진실함이 행복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. 삶은 본래 의미 없는 것이다. 쇼펜하우어는 충격적인 말부터 던져요. 삶은 원래 의미가 없다는 것.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의미든 붙여넣는 존재일 뿐이라고요. 처음엔 이 말이 차갑게만 느껴졌어요.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오히려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 같았어요. 누가 정해준 의미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방향이 곧 삶의 의미일 수 있다면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거겠지. 삶의 유일한 확실성은 죽음이다. 이 문장은 참 무거워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을 자각하면 삶이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어요. 요즘은 죽음이 멀게만 느껴지지 않아요. 그 덕분에 더 간절하게 오늘을 살고 싶어져요.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말이 이토록 절실하게 다가오는 건 처음이었어요. 똑똑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. 고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.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지혜로운 자의 선물처럼 말해요.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을 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됐어요. 고독은 가끔 외롭지만 그 안에서 나 자신과 진짜 친구가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. 사람은 자신을 아는 만큼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. 우리는 종종 타인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. 하지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진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걸 쇼펜하우어는 말해요. 나는 요즘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려고 해요.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미워하게 될 때 사실 그 감정의 뿌리는 내 안에 있더라고요. 나를 아는 것이 타인을 대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인간의 본성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. 너무 직설적이죠.
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말은 어떤 위로처럼 들려요. 우리는 고통이 있으면 왜 나만 이럴까 하잖아.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원래 인생은 그런 거구나 하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. 지금 힘든 건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. 가장 소중한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이다. 우리 사회는 외적인 성공에 집중하죠.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짜 안정감은 마음에서 온다고 말해요. 나는 나 자신을 많이 꾸미고 무언가를 이뤄야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마음이 평온한 날이 더 성공한 날 같다. 그런 날 괜히 울컥할 때도 있어요. 반복은 고통의 한 방식이지만 동시에 평온함을 준다. 쇼펜하우어는 반복을 불행한 것으로만 보지 않았어요. 익숙함은 때때로 우리에게 쉼을 줘요.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다고 느꼈던 적 많았는데 사실 그 안에 안정이 있었던 것 같아. 우리는 반복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해요. 우리는 삶을 조절할 수 없다.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. 쇼펜하우어는 수용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.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억지로 끌어안기보다 그걸 고요하게 바라보는 태도. 쇼펜하우어 인생수업. 이 책은 다정하지 않아요. 하지만 조용히 옆에 앉아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같아요.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. 지금 힘든 너는 너무도 당연해.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. 연희는 이 철학자의 말에서 조용히 위로받았고 당신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.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응원을 남겨주세요.